안녕하세요. 유아림 개인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개발자들을 위한 사이트들은 많지만 저와 같이 초보 개발자들은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또 개발 관련해서 자유로운 얘기를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문답하면서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커뮤니티적인 요소를 살려서 개발 관련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터디나 프로젝트 팀도 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공부적인 요소도 놓치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웹페이지 이름은 벨럽인데요. 왜 벨럽이냐면, 레벨업, 디벨롭 스킬, 이래서 이 벨럽이라는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에서 착안을 하였고, 또 마스코트가 이렇게 뭔가 레벨업을 하는 듯한 시각적 이미지를 주도록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초기 에자일 보드인데요. 동일한 기능을 두고 이렇게 프론트랑 백엔드를 이렇게 나누어 놨고, 게시판의 종류 중 그룹 가입 기능이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게시판과 그냥 일반 게시판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로그인, 회원가입, 그리고 뭐 이런 프로젝트 그룹 가입 기능, 이런 거와 UI, 기능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미리 계획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가해도 좋을 것 같은 기능은 이렇게 따로 모아두었고, 하지만 프로젝트에는 큰 영향이 없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P4로 해놓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에자일 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프로젝트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 중간 발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를 넣어봤고요. 여기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엔터를 하면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메인 UI를 하나도 구현을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구현한 메인 UI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뭔가 제가 판매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주제의 웹사이트가 아니라서 도대체 이 메인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전체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창과 그리고 추천수를 랭킹 해가지고 탑 5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베스트 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동적인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해서 뭔가 개발이랑 연관 있는 영단어들을 이렇게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일단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슉슉 보이게 구현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로 고침하면 또 보실 수 있고요. 세로 고침해서 또 이렇게 내리면 보실 수 있고, 제 홈페이지 이름을 뭔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모든 게시판들은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뜨면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인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이런 동의랑 이제 이용 약관을 모두 체크를 해야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먼저 체크를 하면 중복된 아이디라고 뜨고 없는 아이디로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 버튼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다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효성 검사도 나올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름도 모두 기입을 한 다음에 조인을 하면 환영합니다라고 뜨면서 메인으로 와지게 되고요. 이제 로그인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상단에 아이콘들이 바뀌면서 닉네임, 님 이렇게 뜨고 로그아웃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회원가입할 때 프로필 이미지를 설정을 하는 기능이 없어서 일단은 기본 이미지로 해놓았고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본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본 이미지를 하면 이미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본을 입력하고 이렇게 자기소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회원 정보가 수정이 되면 이렇게 상단에 여기 프로필 이미지도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탈퇴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서 탈퇴하는 기능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가게 되면 이제 미리 등록해 놓은 이런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 게시판을 만들 때 뭔가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이런 말머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댓글 수 확인 그리고 뭐 사진 첨부했을 때 이렇게 아이콘을 볼 수 있는 기능 이런 조회수랑 추천수 확인하는 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보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게시글 쓴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 댓글도 쓰고 댓글을 내가 쓴 댓글이면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도록 구현해놨습니다. 이제 추천 버튼도 누를 수 있고요. 네, 게시글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도 선택이 가능하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 기능도 여기 커뮤니티 게시판 내에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게시판 리스트에 이 대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사진의 값이 저장돼서 다른 게시판을 들어가도 그대로 그 사진이 보이는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수정한 상태고요. 이렇게 잘 게시판을 바꿔서 들어가도 사진이 잘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게시글 등록할 때 게시글 등록할 때도 이렇게 스와이프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V칩을 선택해서 뭔가 상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상품의 상태는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뜨면서 이렇게 해제를 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네,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쓴 글이 아니면 이렇게 삭제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 페이지는 이제 커뮤니티랑 거의 흡사한데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개 등록하고 여러 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랑 프로젝트는 게시판의 형식을 이렇게 이미지 카드 리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를 들어가면 여기 조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마이 위드 페이지로 들어가면 현재는 마이 스터디와 마이 프로젝트가 아무것도 가입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여기로 이동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 때나 해서 가입을 눌렀는데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라고 뜨는 거는 이제 제가 미리 이 4명이라는 정원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다른 거를 가입을 하면 이제 여기 이름, 여기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뜨면서 확인하면 가입이 되고 다시 마이 위드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가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그 스터디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오픈 링크는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해서 누르면 이렇게 스터디장이 설정한 링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로 구현을 하였고, 여기는 이제 총 가입할 수 있는 인원수랑 총 가입 현재 인원,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노티스는 이 스터디장만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스터디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를 누르면 뭔가 새로운 링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위에서 아래로 올라오는 다이얼로그 형식을 취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였고요. 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가입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게시글을 썼을 때 링크하고 내가 게시글을 썼을 때도 자동으로 내 거에 가입이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게시판 기능은 여기까지고, 여기 전체 검색 기능을 한번 보자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서 검색을 해도 이렇게 전체 검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다시 와지고요. 이렇게 베스트 게시글을 눌러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푸터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로그아웃도 가능하고요. 제가 구현한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구현을 하면서 굉장히 중점을 줬던 거는 이제 다양한 형식의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 중점을 되게 하였는데, 게시판이 많은데, 똑같은 게시판 기능이어도 뭔가 사진에 보여지는 방식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사진의 수, 그리고 뭔가 보여질 때 카드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는 등 뭔가 조금씩이라도 다른 기능을 넣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판의 디테일한 부분, 뭔가 댓글 수를 볼 수 있다든지, 사진 첨부 확인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말머리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검색 추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을 가입해서 마이 페이지에서 내가 가입한 그룹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UI에서는 이런 동적인 이미지 효과를 한번 구현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제 에자일보드에 이 모든 거를 컴플리트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에자일보드를 이번에 활용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뭔가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중요도 분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할 일을 먼저 수행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이렇게 계속 의사소통하는 거 없이 이것만 봐도 간편하게 무엇이 현재 완료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 에자일보드를 사용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에자일보드를 처음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뭉뚱그려서 작성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뭐 게시물 작성이면 여기 밑에 뭐 이미지 첨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할 건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슈 사항으로는 크게 스프링 이슈 사항과 뷰 이슈 사항이 있는데요. 스프링 이슈 사항으로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슈를 원투매닛이 collection was evicted 오류라는 오류가 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서 정확히 솔직히 이게 왜 때문에 이 주석을 추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슈를 기록하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이 데이터가 이 exclude 시킨 toString과 equals and 해시코드 속성을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toString exclude랑 뭐 이런 주석을 추가해 줘야 된다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슈 사항이었고요. 또 뷰 이슈 사항으로는 자꾸 렉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뷰 이슈 사항으로는 제일 처음에 겪은 이슈 사항인데 로그인 후 새로 고침 시 스테이트 상태가 계속 초기화돼서 로그인이 계속 풀려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로컬 스토리지 셋 아이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해도 값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방법이 있길래 도입을 해보았더니 로그인도 잘 되고 로그아웃도 잘 되고 이 유저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사항 기록을 통해서 제가 활용한 바로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다른 분의 이슈 기록을 보고 제 문제랑 비교해서 내 문제가 과연 어디서 발생한 건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슈 사항이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경우일 경우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및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 첫 번째로 100번 이론을 듣고 눈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한번 해보는 게 더 큰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된 게 복습의 중요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뷰랑 JPA 등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구현하려다 보면 구글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옛날 기술들로 설명한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들과 제가 지금 JPA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구현한 코드를 막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JPA 등 이런 신기술로 구현한 코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코드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 시나리오의 중요성입니다.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이 주요 기능에 딸린 부가 기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가입할 때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걸 구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디 중복 체크도 해야 되고 아이디 비밀번호 조건도 체크해야 되고 이 사람이 또 가입했는지 뭐 이런 거 유효성을 다 일일이 체크하는 등 이런 각종 부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계획할 때 다 하나하나 고려를 해놨다면 좀 더 프로젝트 할 때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슈상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을 다른 분들이 많이 겪었던 경우도 있고, 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노션 이슈 사항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빠르게 해결을 했던 경우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 사항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팩토링의 어려움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계속 게시글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만들고 이러는데 코드가 반복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깔끔하게 구현할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수준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리팩토링 관점에서 생산성이랑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